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빨리 가기 위해 얌체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태운 듯 경광등을 켜고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달리던 승용차들마저 경광등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데요. 그런데 경광등까지 켜서 빠르게 가던 구급차가 다름 아닌 휴게소로 빠집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환자 이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환자를 태운 척하고 최고 시속 160km로 질주한 건데요. 이전에도 5차례 교통법규를 어겼다 적발된 구급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대담하게 마약을 제조했던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호텔 방 안에서 비커와 마약가루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인 제조기술자 등 마약 사범 일당의 제조 현장인데요. 국정원의 첩보를 받은 경찰이 잠복 끝에 오늘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마약을 제조했는데 제조 당시 신종 제조 기술을 사용했고 덕분에 제조할 때 나는 냄새를 막아 한 달이 넘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들에게서 1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마약 3.6kg을 압수했으며 국내 유통망 여부 등 추가 범죄 사실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을 빚었던 가수 효린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지난 25일 인터넷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며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효린. 효린 측이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오늘 효린 측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긴 시간 이야기를 통해 쌓였던 감정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가수 효린의 학교 폭력 진실 공방은 4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가 결국 5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피해가는가 싶더니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치고 달아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운전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30대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 경찰은 파손된 차량 안개 등을 단서로 5시간 만에 이 운전자를 붙잡아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서 그대로 보이지만 이제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이제 도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이죠. 새벽 1시 40분쯤에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사람들이 새벽에 택시 잡으러 이렇게 도로에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다른 차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들은 이 남성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다 피해 가는데 지금 저 차는 질주해 와서 이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리고 바로 달아나게 된 겁니다.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CCTV 상에서 유독 한쪽 그 우측 안개등이 꺼져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사실상 이 피해 남성을 치고 그러면서 이 안개등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그게 켜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5시간 만에 이제 검거를 해보니까 20대 여성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 그러니까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런 그 음주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들은 나는 사람은 칠 줄 몰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물건을 쳤어도 일단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인정을 했고요. 일단 3일 날 구속이 된 이 20대 여성은 현재까지는 혐의가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피해 남성이 지금 혹여라도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면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더군요. 예, 이 30대 남성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50대 이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상태가 지금 뭐 뇌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부상 정도가 심해서 뇌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했다라고 지금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오른쪽 허벅지가 괴사하고 안면 골절, 뇌출혈 등등 복합적인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뇌사 상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도주치 상이지만 만약에 뇌사가 확정 판정이 된다면 도주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이렇게 다침으로써 가정 하나가 파탄났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주운전 얘기하면서 윤창호법 얘기하고 정말 이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저렇게 술 먹고 운전하고 또 사람까지 치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죠.